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그 스텝업 베이스 관련해서 DST 부동산 1031 익스체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. 오늘은 그 상속하면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가족끼리의 분쟁 이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이 1031 익스체인지 DST 부동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그 메인스트림에서는요, 이런 부분을 다 저거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하는 저 변호사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DST 부동산입니다. 어, 예를 들면 제일 쉽겠죠. 어, 한 아버지가 한 6 밀리언 정도 하는 그 부동산을 한 2 밀리언에 샀던 것을 6 밀리언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. 그런 그 건물에 유산을 상속받는 형제가 가령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. 첫째 아들, 둘째 아들, 셋째 아들. 자, 첫째 아들은 의사고요. 여러 가지 수입이 괜찮습니다.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잘 되는데 항상 자금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자금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공무원인데 예를 들면 나는 그걸 팔고는 싶은데 지금은 아닙니다. 형님들. 이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걸 나누다 분쟁이 결국 생기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600만 불이 되는 6 밀리언 빌딩을 지금 당장 팔리기도 어렵고 또 형은 안 판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이제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플래닝을 세우냐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부동산을 내가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600만 불이다. 그러면 6 밀리언이면 아들 3명이면 200만 불씩을 나누어서 DST 부동산 A라는 DST 부동산으로 또 200만 불을 another DST 부동산으로 위치, 빌딩, 부동산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같이 맞춰서 그 다음에 또 셋째 아들을 위해서 200만 불에 해당되는 DST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리빙 트러스트에 이런 부동산은 A로 이런 부동산은 둘째 아들 B 이런 부동산은 셋째 아들 C 그리고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. 그럼 밸류는 600만 불이 다 똑같은데 전체는 200만 불씩 이미 다 지정이 돼서 각 부동산을 각 아들마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될 이유가 없죠. 내가 팔고 싶으면 내 거 팔면 되니까요. 물론 그 트러스트가 그 빌딩을 판매하는 그 시점이 내가 이제 그 트러스트가 판매하는 시점하고 맞아야 되겠지만은 되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그런 재산을 분할해서 나눈다면 DST는 여러 가지 에스크로도 필요 없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분산 투자 또 나누어서 상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6 밀리언을 미리 3분의 1씩 쪼개서 DST로 확보를 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DST의 그 부동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만약에 세 가지를 다 다른 것으로 해야 되나요? 아니면 한 가지 똑같은데 뭐 퍼센테이지로 나눠줄 수 있나요? 그건 어떻게 됩니까? 아니요, 하나를 똑같이 해서 퍼센티지로 나누면 나중에 그것도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트러스는 하나니까요. 그러니까 나눈다면 세 개로 전혀 다른 뭐 똑같은 부동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용으로 하나 뭐 멀티 패밀리 똑같은 부동산의 멀티 패밀리로 또 똑같은 다른 지분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한테는 가령 웨어하우스 쪽으로 DST를 한다. 또 아니면 셋째 아들한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리빙 시니어 하우징 쪽으로 간다. 투자의 방법도 다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뭐 투자의 방법을 각각 이제 어떠한 부동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
뭐 이런 쪽 부동산이 가령 해서 뭐 스토리지라든지 쇼핑센터가 뭐가 좋고 뭐 호텔 경우에는 뭐가 좋고 뭐가 좀 안 좋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가령 예를 든다면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인컴을 계속해서 크리에이트 할 수가 있는 더 좋은 장점이 있고 그 대신 안정적이고 그런 대신에 나중에 뭐 5년 후에 그 트러스트가 그 부동산을 정리를 할 때는 얼마만큼 어프리시에이션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웨어하우스다 이런 정도의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가지고 이건 앵커 어카운트지 않습니까? 아주 안정적이죠.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인컴의 어떤 그런 지속성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약간의 그 부동산의 어프리시에이션 쪽에서는 조금 슬로우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때마다의 성향과 또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텔도 있고 멀티 패밀리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고 나는 주로 플로리다 쪽에 있는 부동산이 좋아 아니면 나는 뭐 텍사스에 있는 쪽이 좋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DST 부동산에는 충분히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상속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아까도 예를 들어 주셨지만 뭐 장남은 의사고 막내는 공무원이고 뭐 이런 현재 자기 자식들의 상태를 보고 얘가 그 먼슬리 인컴이 중요할지 아니면은 나중에 어프리시에이션이 중요할지 뭐 이런 계획들도 충분히 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지적이십니다. 바로 그런 면이 DST가 가지는 정말 좋은 어드밴티지죠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